중종실록 총서. 중종실록 1권 총서. 왕의 휘는 역이요 자는 낙천이다. 성종대왕의 둘째 아들이며 모비는 정현 왕후 윤씨이다. 현상군이 살이 어둡고 마음이 포악하여 종묘와 사직이 위대롭게 되자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추대했다. 성질이 어질고 효성스러우며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청단을 잘하였다. 제사를 삼가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며 공손하게 아랫사람을 대하고 너그럽게 간쟁을 용납하였다. 성심으로 중국을 섬겨 시종 변함이 없었고 이단을 신봉하지 않았으며 유람과 사냥, 성색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완희와 사치한 일도 또한 마음에 두지 않았다. 중년에는 학문을 좋아하고 착한 일을 즐겨하여 옛날 정치의 뜻을 집중하였으나 신진난을 전임하였으므로 일이 과격한 것이 많아 뜻을 능히 성취하지 못하였다. 그 뒤에 비록 여러 차례 간사한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였으나 능히 다시 개오하였으니 학문의 힘에 힘입은 것이다. 39년 동안 재위하였고 향년 57세였다. 중종실록 왕대별 해제 11대 중종실록. 중종실록의 편찬과 경위와 편수관. 중종은 실록은 조선 제11대 국왕 중종의 재위기간 1506년 10월에서 1544년 11월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실록이다. 그러나 제105권에는 인종이 즉위한 1544년 11월 16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기사가 합편되어 있다. 정식 이름은 중종공희 휘문 소무 흠인 성효 대왕실록이며 모두 105권 102책으로 활판 간행되었다. 중종실록은 다음 왕인 인종 때 그 편찬이 계획되었으나 당시 대소윤의 정쟁이 격렬하였고 인종도 겨우 재위 8개월 만에 승하하여 실현되지 못하였다. 명종이 즉위한 후에도 을사사화와 같은 큰 정변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 착수하지 못하다가 명종 원년 1546년 가을에 비로소 춘추관의 실록청을 두고 인종실록과 함께 편찬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명종 5년 1550년 10월 시작한 지 5년 만에 재위 39년간의 기록을 실은 총 105권이 완성되어 각 사고에 봉헌되었고 이듬해 3월에 차일암에서 세초하였다. 중종실록의 기년법은 역대실록의 원칙인 유년칭원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조와 같이 적유년 칭원법을 채용하였는데 이는 중종도 세조와 같이 폐위된 임금을 뒤를 이어 즉위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 중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한 춘추관의 전후 관원은 다음과 같다. 감 춘추관사 2기 전순붕 심연원 춘추관사 윤계 상진 신광한 김광준 임권 정사룡 윤사익 김인선 최연 안현 송겸 홍섬 등 12인 동지 춘추관사 박수량 송세형 조광원 김명윤 남세건 강현 김만균 윤원형 신영 김광철 나세찬 정만종 유진동 박우 권찬 송기수 조사수 정유선 심광은 최세형 이찬 임호신 주세붕 이명 한두 등 25인 편수관 심통원 정언각 원계금 이세장 경혼 정육일 홍담 박충원 안위 노한문 이원손 민기 김충렬 장옥 김반천 윤현 이영현 성세장 박공량 김계 김황 남응룡 조광옥 유광 김천우 백인영 윤우 민전 이택 남응운 이무강 석찬 윤옥 윤부
정류, 우상, 앙방경, 김주, 이사필, 강위, 홍춘년, 남경춘, 노경린, 이건, 이추 등 45인. 기주관 윤잠, 임내신, 이영, 고명령, 정준, 정종영, 박영준, 박대립, 권벽, 이감, 이수철, 함헌, 이탁, 강억, 윤호섭, 윤춘년, 권용 등 17인. 기사관 정순우, 남궁침, 이억상, 신여종, 이지신, 한지원, 심수경, 허엽, 황중량, 강욱, 임여, 김적, 이운민, 이언충, 이준경, 이광진, 고경허, 기대항, 김규, 황혹, 최언수, 민지, 이순효, 김익, 이문형, 정사량, 김질충, 목첨, 강사안, 이지현, 강섬, 유순선, 이명, 김규형, 유신, 이관, 이희백 등 37인. 이 중종실록의 내용. 중종은 1488년 1500에서 1544년의 삶을 살았고 이름은 역이다. 자는 낙천이며 성종의 둘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정현 왕후 윤씨이다. 1494년 진성대군으로 봉해졌고 1506년 9월 2일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된 뒤 박원종, 유순정, 성희안 등에 의해 추대되어 즉위하였다. 중종은 연산군의 패정을 이어 즉위하여 전조에 행해지던 각종 폐습을 혁파하고 조종조의 옛 법도를 복구하기에 노력하였다. 중종은 왕의 전제적 권한의 행사를 피하고 유능한 유학자를 등용하여 우대하였다. 이에 조광조 등 살인파의 소장, 학자들이 크게 등용되었다. 중종도 승류, 억불, 정치를 답습하였고 소장, 유학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성리학을 승상장려하고 유교적 이상정치의 실현을 정치적 목표로 삼았다. 그리하여 유교적 미풍 양속에 어긋나는 미신을 타파하고 일반 민중의 유교 윤리적인 교양을 갖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권성징악과 상부 상조를 그 정신으로 하는 향악을 팔도에 시행하려던 시도라든가 참 집청을 두어 권성징악의 서적을 찬수, 언역한 일은 이를 뒷받침하는 조처였다. 또 서원이 본격적으로 설치된 것도 중종조에 시작된 일이다. 반면 유교 이외의 종교와 풍습에 대해서는 탄압과 금지를 강화하였다. 국초부터 시작되어 오던 승과의 폐지, 각도 혁폐, 사사의 전지에 대한 향교 귀속, 사찰의 중창 은금, 경북대정의 도성 조항 삭제, 사찰의 노비와 전지의 속공, 승려 금단 절목 제정, 동국 여지 승남에 수록된 이외의 사찰 철회 등 및 소격서의 혁파 등이 이러한 조치였다. 중종대의 정치는 소강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크고 작은 정변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정종이 즉위한 이듬해의 박경의 옥과 이과의 옥을 비롯하여 왕 14년 1519년은 이른바 기묘사화가 발생했고 16년 1521년에는 송사련의 고변, 22년 1527년에는 동궁 작서의 변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기묘사화는 연산조의 갑자 양대사화에 이어 일어난 가장 큰 정치적 사건이다. 왕의 신임을 배경으로 하여 등장한 조광조 일파의 신진 사료들은 급진적이고 과격한 정책을 강행하여 노장 홍구파의 반발을 사교되었다. 조광조 등은 종래의 과거 제도를 바꾸어 혈량과라는 새로운 인재 등용 제도를 건의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그 일파가 대거 등용되었다. 이 밖에도 반정 때의 위훈을 삭제할 것을 집요하게 촉구하였으므로 홍구파의 미움과 반발을 빚게 되었다. 이들 홍구파의 반발은 위훈 삭제 사건을 계기로 폭발하여 남곤, 심정 등이 모략으로 왕을 움직여 조광조를 비롯한 신주, 사류를 일망타진하게 이르렀다. 이리하여 살인파의 혁신적인 정치는 중단되고 살인파는 크게 그 세력이 꺾였다. 동궁 작서의 변은 중종 22년에 세자로 있던 인종의 생일날 불에 탄 쥐가 동궁에서 발견된 사건이다.
이는 태어나자마자 모비를 여인 세자를 저주한 것으로서 그 혐의는 세자의 서형인 복성군과 그 어머니 경빈 박씨에게로 돌아가 결국 사사되었다. 그 뒤에 또 세자와 배다른 아우인 명종을 둘러싸고 그 외척들이 대립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대윤 소윤의 정쟁이다. 이 대소윤의 대립은 후일 을사사화를 빚게 되었다.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의 명조와는 여전히 사대의 관계를 유지했으나 북쪽 야인과 남쪽의 왜군은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충돌하게 되었다. 중종 7년 1512년에 야인이 갑산 창성 등지에 침입하였고 18년 1523년에는 여연 무창에 들어와 사는 야인들이 소요를 일으켰다. 또 25년 1530년에는 야인이 산양 회부에서 변란을 일으켰으나 곧 물리쳐 평정하였다. 남쪽의 외의에 대해서는 세종 때의 제포, 부산포, 영포의 삼포를 하나의 거수를 허용해 왔는데 이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소동을 거치지 않았다. 중종 5년 1510년에 이들 삼포에 사는 외인들이 대마도의 도외와 연결하여 변란을 일으켰다. 이것이 이른바 삼포외란으로 관군의 출동으로 즉시 진압되었으나 동 17년에 추자도 등지에서 39년 1544년엔 사량진에서 변란을 야기하는 등 외구의 침략이 계속되었다. 남과 북의 이와 같은 외구에 대비하여 조정에서는 축성사를 설치하고 뒤에 이를 비변사라고 개칭하였다. 처음에 하나의 임시 기구였던 이 비변사가 의정부의 기능을 능가하는 상설 기구로 변모하여 조선 왕조 말년까지 존속되었다. 이와 같은 내외 정세의 불안정 속에서도 중종 때에 많은 문화적 업적이 있었다. 중종 4년 1509년에는 성종대의에 이미 완성 반포되었던 경국대전과 새로 편선한 대전 속록이 출판되었고 37년 1542년 속록 이후에 수교와 승전을 정리하고 이듬해는 대전 후속록을 완성하였다. 6년 1511년에는 천하 여지도를 9년 1514년과 13년 1518년에는 속 삼강행실, 속 동문선을 12년 1517년과 22년 1527년에는 사성 통해 혼몽자회를 25년 1530년에는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을 간행하였다. 이러한 편찬사업과 아울러 11년 1516년에는 주자도감을 설치하여 동활자를 제조하고 많은 서책을 편찬하고 언해하였다. 또 33년 1538년에는 성주 사고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35년 1540년에 사고를 복구하고 역대 실록을 등사하여 이를 봉안하였다. 중종은 1544년 11월 14일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다음날 승하하였다. 시호는 공희, 존호는 휘문, 소무, 흥인, 성효, 묘호는 중종이며 능호는 정릉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다. 중종실록 105권 부로 편수간 명단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2일 무인 첫 번째 기사 1506년 명정덕 1년 중종 반정을 일으키다. 무인 지 중추부사 박원종 부사영 성희안 일찍이 이조 참판으로 있다가 갑자기 강등되었다. 이조판서 유순정 등이 주동이 되어 건의하고서 군자부정 신윤노, 군기시첨정 박영문, 수원부사 장정, 사북시첨정 홍경주와 거사하기를 밀약하였다. 거사하기 하루 전날 저녁에 희안이 김감, 김수동의 집에 가서 모의한 것을 가축고하고 이어 박원종, 유순정과 더불어 훈련을 해서 회합하였다. 무사와 건장한 장수들이 호응하여 운집하였고 유자관, 구수영, 운산군, 이계, 운수군, 이효성, 덕진군, 이활도 또한 와서 회합하였다. 여러 장수들에게 부대를 나누어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뜻밖의 일에 대비하게 하였다가 밤 3경에 원정 등이 곧바로 창덕궁으로 향하여 가다가 하마비동 어귀에 진을 쳤다. 이에 문무 백관과 군민 등이 소문을 듣고 분주히 나와 거리와 길을 메웠다. 영의정 유순, 우의정 김수동, 찬성 신준과 정미수, 여조판서 송일, 병조판서 이손, 호조판서 이계남, 판중추 박건,
도승지 강헌, 좌승지 한순도 왔다. 먼저 구수영, 은상군, 덕진군을 진성대군의 집에 보내어 거사한 사유를 갖추 아랜 다음 군사를 거느리고 호위하게 하였다. 또 윤형로를 경부궁에 보내어 대비께 아르게 한 다음 그 다음 용사를 신수근, 신수영, 임사홍 등의 집에 나눠 보내어 위에서 부른다 핑계하고 끌어내어 쳐 죽였다. 사홍은 성종조의 주의를 얻어 폐기된 채 등용되지 못하다가 연산조에 와서 그 아들 임승재가 부마로 임금의 총애를 얻자 사홍이 그 연줄로 간사한 꾀를 부려 기 높은 품계를 올라왔다. 갑자 이후로는 앞서 자기를 비난한 자에게 일일이 안갚음하였고 이미 죽음 사람까지도 모두 참시하였다. 온 조정이 그를 승냥이나 호랑이처럼 두려워하여 비록 두 신시라 할지라도 또한 조심스럽게 섬겼다. 연산군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꼭 그에게 쪽지로 통지하고 사원 곧 들어가 지도하여 뒤미처 명령이 내려지면 그가 부도를 몰래 유치하니란 이름 말할 수가 없었다. 그 아들 이미재가 필살되던 날에도 평일과 다름이 없어 그의 집에서 연회를 베풀고 고기를 먹으며 풍악을 울리고 연산군이 사람을 시켜 이를 엿보고는 더욱 신임과 총행을 더하여 한결같이 그의 계교를 따랐다. 그가 임금에게 아첨하는 총애를 취함이 모두 이와 같았다. 그때 사람이 다음과 같이 시를 지어 읊었다. 작은 소인 승재, 큰 소인 사홍이여, 천고의 어떤가는 간흉이구나. 천도는 돌고 돌아 보복이 있으리니 알리라. 내 뼈가 또한 바람에 날려질 것이다. 이는 당시 죄인의 뼈를 봐서 바람에 날리는 형벌이 있었기 때문에 한 말이다. 승재는 일찍이 녹수를 간통했었는데 녹수가 연산군의 총애를 받게 되자 일이 탄로날까 두려워 몰래 녹수에게 부탁하기를 만약 평소에 이 일에 대한 말이 나오거든 마땅히 희재가 한 일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나를 믿고 시기함이 없을 것이며 너도 보존될 것이다 였다. 이 때문에 화가 그 형에게 미친 것이다. 그런데 승재는 사홍보다 앞서 죽었으므로 처형을 모면할 수 있었다. 수군은 신씨의 오라비이기 때문에 총애를 얻어 세력과 지위가 극히 융승하니 권세가 한때를 휩쓸었다. 오랫동안 전조를 맡아 끄리낌없이 방자하였으며 뇌물이 폭주하여 문정이 저자와 같았고 조그만 원수도 남기지 않고 꼭 갚았다. 주인을 배반한 노비들이 다투어서 그에게 투탁하였으며 호사를 한없이 부려 참남됨이 궁금에 비할 만했으니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마땅하다. 수영은 수군의 아우이니 또한 외척이라는 연줄로 갑자기 요직에 올라 총애를 맺고 제멋대로 하였다. 어떤 사람이 업문을 섞어 시사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익명의 글을 지어 그의 집에 던졌다. 그가 곧 연산군에게 고발하니 연산군이 극노하여 죄인의 족친이 한 것으로 여기고 신국을 더욱 각심하게 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사대부들에게 미친 화가 이로부터 더욱 참혹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이를 갈며 울분에 차서 살을 씹어먹으려고 하였다. 또 무사들을 의건부에 미리 청해 보내어 죄수를 석방하여 모두 군대에 들어가게 하였다. 드디어 전동, 김효손, 강은, 심금, 손사랑, 송금순, 석장동 및 김숙하의 가인들을 잡아서 군문 앞에 참수하였다. 모두 나인의 족친들로 세력을 믿고 방자하게 굴던 자이다. 궁궐 안에 입직하던 여러 장수와 군사들 및 도청관, 민효정 등은 변을 듣고 금구의 수채 구멍으로 먼저 빠져나가고 입직하던 승지, 윤장, 조계영, 이우와 주서, 이희옹, 한림, 김험조 등도 수채 구멍으로 빠져나갔으며 강문을 지키던 군사들도 모두 담을 넘어 나갔으므로 궁궐 안이 텅 비었다. 날이 밝을 역에 박원종 등이 골문 밖에 진군하여 신계종은 약속을 어긴 채로 당직청에 가두고 유자강, 이계남, 김수경, 유경을 궁궐 문에 머물러 두어 군사를 정비하여 결진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백간 근교를 거느리고 경복궁에 달려가서 일치된 의견으로 대비에게 의계하기를 지금 위에서 임금의 도리를 잃어 정령이 혼란하고 민생은 도탄해서 고생하며 종사는 위태롭기가 천류와 같으므로 신등은 자나깨나 근심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진성대군은 대소 시민의 총망을 받은 지 이미 오래이므로 이제 추대하여 종사의 계책을 삼고자 감히 대비의 본부를 여쭙니다 하니 대비가 굳이 사양하기를 변변치 못한 어린 자식이 어찌 능히 중책을 감당하겠어. 세자는 나이가 장성하고 또 어리니 계사할 만하오 하였다. 영의장 유선 등이 다시 아뢰기를 여러 신하들이 계책을 협의하여 대계가 정하여졌으니 고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어 유순정 강원을 보내어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진성대군을 사제에서 맞아오게 하였다. 대군이 제3 굳이 사용하였으나 중의를 못 이겨 드디어 연을 타고 궁궐에 나아가 사정전에 들었다. 유순등이 의논하기를 예로부터 폐립할 때 죄를 추궁한 일이 없었던 경우는 오직 창업왕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름지기 잘 처리하여야 한다.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가서 고하기를 인심이 모두 진성에게 돌아갔다. 사세가 이와 같으니 정전을 피하여 주고 옥새를 내놓으라고 하면 반드시 이를 조칠 것이다. 하고 드디어 승지 한순 예간 서경생을 창덕궁에 보내어 경생으로 하여금 가축 고하게 하니 대답하기를 내 죄가 중대하여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좋을 대로 하라 하고 신녀를 시켜 옥새를 내어다가 상서원 관원에게 주게 하였다. 순순히 내주네. 미씨의 백관이 골정에 들어와 반열에 지어 선 다음 먼저 대비의 교지를 반포하였다. 그 글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리 국가가 덕을 쌓은 지 100년의 깊고 두터운 언택에 민심을 흡족하게 하여 만세토록 뽑히지 않을 기초를 마련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크게 임금이 지켜야 할 도리를 잃어 민심이 흩어진 것이 마치 도탄에 떨어진 듯하다. 대소신료가 모두 종사를 중히 여겨 폐립의 일로 와서 아뢰기를 진성대군 이역은 일찍부터 인덕이 있어 민심이 쏠리고 있으니 모두 추대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내가 생각하니 어리석은 일을 패하고 밝은 일을 세우는 것은 고금에 통용되는 어리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라 진성을 사제에서 맞아다가 대위에 나가게 하고 전왕을 패하여 교동에 안치하게 하노라. 백성의 목숨이 끊어지려다가 다시 이어지고 정사가 위태로울 뻔하다가 다시 편안하여지니 국가의 경사로움이 무엇이 이보다 더 크랴. 그러므로 이에 교시를 내리노니 마땅히 잘 알지어다. 군신이 부복하여 명을 듣고 기뻐서 뛰며 춤추었다. 이에 진성대군이 익성관과 골룡법, 저기 할 때는 마땅히 궁복과 면류관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관복을 사용하는 것은 창졸관에 갖출 겨를이 없었어이다. 경복궁 건정전에서 즉위하여 백관의 하례를 받고 사면령을 반포하였다. 그 글은 대략 다음과 같다. 덕이 없는 내가 종실의 우두머리 자리에 있으면서 오직 겸손하게 몸을 단속하여 삼가 종주를 지킬 뿐이다. 근년에 임금이 그 도리를 잃어 형정이 번거롭고 가혹해졌으며 민심이 궁축하여도 구제할 바를 알지 못하였는데 다행히도 종첩과 문무의 신료들이 종사와 백성들에 대한 중책을 생각하여 대비의 분부를 받들고 같은 말로 추대해서 나에게 즉위할 것을 권함으로 사양하여도 되지 않아 금년 초 2일 경복궁의 대위에 나아갔노라. 경사가 종방에 관계되어 마땅히 관전을 반포하여야 할 것이다. 금을 초 2일 새벽 이전까지 모반 대역과 고독, 연매와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했거나 죽인 죄, 처첩으로서 남편을 죽였거나 노비로서 주인을 모살했거나 자손으로서 부모, 조부모를 모살했거나 현행 강도이거나 강상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류, 부처되었거나 충군, 정속, 안치되었거나 갑자 이후에 귀양 갔거나 갇힌 사람은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던 이미 판결되었던 아직 판결되지 않았던 모두 석방하여 면제하노라. 감히 사면령 이전의 일을 가지고 고발하는 자는 그 고발한 죄로 취해줄 것이다. 벼슬에 있는 자는 각각 한 작업을 올려주고 자공자는 대가하였으므라. 건년에 옛 법도를 고쳐서 어지럽혀 새로운 조항을 만든 것은 아울러 모두 탕제하고 한결같이 조정이 이루어놓은 법을 준수할 것이다. 무강한 아름다움을 맞았으니 다시 무강한 근심을 생각하게 하고 비상한 경사가 있으니 마땅히 비상한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노니 마땅히 잘 알지어다. 정신이 모두 만세를 부르니 환승이 우려같이 끌어올랐다. 경찰관을 팔도에 나누어 보내 교시를 반포하였다. 무인이라는 것은 원문에는 9월 무인삭으로 되었으나 만세력에 의하면 병인 8월 초하루는 무신이고 작으면 9월 초하루는 정축이고 작으면 10월 초하루는 병호이니 아마 원문이 착오인 듯하다. 만세력에 의해 정축을 초하루로 잡고 무인은 2일로 고쳤다. 진성대군은 중종 잠저때의 군호이다. 참치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뱀을 말한다.
천류는 기술인데 끊어질 듯 이어진 모양인데 나라의 위태로움을 비유한 것이다. 창업 왕은 한무제의 손자로 이름은 하이고 소제의 뒤를 이어 즉위했으나 향연과 엄난을 일삼았다가 곽강에 의해 즉위한 지 27일 만에 폐위되었다. 연산군일기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2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연산의 주상에 대한 사신의 논찬. 사신은 논한다. 연산은 성품이 포악하고 살피기를 좋아하여 정치를 가혹하게 하였다. 주색에 빠져 사사를 패하고 쫓겨나 어미를 추승하면서 대신을 많이 죽였으며 규관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여 언관을 추천하였으며 서모를 장살하고 여러 아우들을 찬극하였다. 날마다 창교와 더불어 음미하여 법도가 없었고 남의 채첩을 거리낌없이 간통하였다. 상제를 고쳐 날로 달을 바꾸는 강상이 전혀 없었고 죄악이 하늘에 넘쳐서 귀신과 사람이 분해하고 원망하였으므로 마침내 이렇게 된 것이다. 연산은 성묘의 후궁 엄씨와 정씨의 일찍이 부왕에게 총애를 얻어 폐비의 일에 참여했다 하여 내정에서 타살하고 소생 아들 안양군 이항, 봉안군 이봉 및 족친을 절도에 나눠 유배하였다가 얼마 뒤에 모두 죽였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항과 봉은 이미 의리가 끊겼다 하고는 그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낸 뒤 소생을 사로에 허통하게 하였으며 항의 첩은 견성군에게 주고 봉의 첩은 영산군에게 주어 모두 아내를 삼게 하였다. 옹주들은 형장에 쳐 먼 곳에 귀양 보냈다. 당초 전비 녹수를 들여 놓으면서부터 날이 갈수록 거기에 빠져들었고 미모가 빼어난 창기를 궁안으로 뽑아들인 것이 처음에는 100으로 셀 정도였으나 마침내는 1000으로 헤아리기에 이르렀다. 말하기를 사아는 인신으로도 오히려 강동산에서 기생을 데리고 있었는데 함려 임금이 그만 못하리야 하였다. 여기를 고쳐 운평이라 하고 대내에 들인 자를 흥청 혹은 가흥청 개병 속콩이라 했으며 가까이서 모시는 자를 지과 흥청 임금의 괴임을 받은 자를 전과 흥청이라 하고 원과 각을 분설하여 원은 취홍, 뇌용, 진향, 한방, 취춘, 각은 회사, 청환, 체하라 하였다. 장악원을 연방원이라고 고치고 또 열원에 모두 운평을 설치하여 뽑아 올리게 하였다. 호와구를 두어 음식을 공급하고 보염소를 두어 의복과 소장을 공급하고 시해청을 두어 영선을 감독하게 하되 대간으로 하여금 항상 근무하게 했으며 광해서를 두어 제사에 관한 일을 제공하게 하고 주해서를 두어 조상에 쓰는 물건을 하게 하며 두 탕호 청사를 둔 것은 대행을 위해서였는데 뒤에 흥청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종신토로 사모하게 하였다. 흥청의 봉족안을 호화첨준기라 하고 가사 민전을 빼앗아 주되 사패는 반드시 영세토록 전한다 하였다. 흥청의 생계는 1천인에게는 유기를 주고 9천인에게는 잡기를 주었는데 해사로 하여금 팔도에 나누어 정하여 민간에서 징발하게 하였다. 또 대신을 나누어 보내어 최홍준 최찰사라 이름하여 경우의 사대부의 첩 및 양가의 아내와 딸 공사천의 창기 등을 샅샅이 수색하게 하여 각 원에 나누어 주었다. 나인이 죽으면 여원 묘라 이끌고 관원을 보내어 취재하기를 선왕의 능수 에서와 같이 하였다. 효사 묘를 개칭하여 영해실이라 하고 나인의 신주를 들어 봉사하기를 또한 선왕에게와 같이 하였다. 또 창기는 공물이라 사사로이 기를 수 없는 것이다. 사람마다 각기 비자를 소유하였으니 그러므로 대수 인원은 공천으로 첩을 삼을 수 없다. 어기는 자는 중이 논제하리라 하였다. 운평의 통과는 이미 금령이 있어 아이를 뵌 이는 그 남편을 베고 아이는 생으로 매장하게 하였다. 흥청이 입는 아상복과 혼, 단장 등에 드는 물건들을 처음에는 옛 남편에게 징수하였는데 또 백성에게도 거둬들여 백성들이 살림이 거의 탕진되었다. 또 각 과원에는 각각 전비를 두었는데 녹봉과 품질이 모두 참상이었으며 이서 및 공천으로서 그를 아는 사람은 임명하였다. 이들은 일체의 기공에 관한 일들을 오로지 맡아 검찰하였는데 이를 기화로 폐단을 지으며 한없이 긁어들인 나머지
경비가 날로 모자라게 되었다. 유사들은 어찌할 수가 없어 다만 저자와의 민간에서 공공연히 거두어들였으며 결리에를 계층하여 외방에 배정하였다. 임금이의 전지가 담긴 서장이 잇따라 끊이지 않고 기한을 각박하게 독촉하기가 성화보다 급하니 공사가 탕갈되어 백성이 살아갈 수가 없었다. 항상 대궐 안에서 연회의 사대부의 아내로서 들어가 참여하는 자는 모두 그 남편의 성명을 써서 옷깃에 붙이게 하고 미모가 뛰어난 이는 녹수를 시켜 머리 단장이 잘 안 되었다고 핑계대고 그윽한 방으로 끌어들이게 해서는 곧 간통했는데 혹 하루를 지난 뒤에 나오기도 하고 혹은 다시 네 명으로 인견하여 금중에 유숙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월산대군 부인은 세자의 양모라는 핑계로 항상 금내에 머물게 하였고 성종의 후궁 남씨도 대비의 이웃에 있으면서 잠옷 총행을 입어 추한 소문이 바깥까지 퍼졌다. 성묘가 빈전에 있을 적에 성묘가 길들여 기른 사슴을 손수 쏘아 삶거나 구워서 먹었다. 인수 왕대비가 돌아가셨을 때는 상례를 모두 역월제로 하고 신민이 입는 참치의 복제도도 모두 27일 만에 벗으라 하였다. 또 기일 및 제계를 폐지하고 국기일에 평상시와 같이 풍악을 올리고 고기를 먹었으며 강릉의 수호와 향화도 아울러 폐지하여 거행하지 않았다. 정성근 이자화가 성묘를 위하여 3년 동안 상을 행하였다 하여 죽이기까지 하였으며 무릇 정표와 문려도 모두 철거시켰다. 휴원에 응준방을 두고 팔도의 매와 개 및 진귀한 새와 기괴한 짐승을 샅샅이 찾아 모두 가져오게 하였으며 사나운 짐승을 생포하여 압송해 와서 우리에 길렀다. 선릉, 광릉, 창릉에 무시로 가서 사냥하였다. 선성, 선사의 위판을 처음에는 태평간에 옮겼다가 얼마 뒤에 장악원으로 옮기고 또 서학에 옮겼다. 그리고 강당과 사전을 흥청들이 음희하는 장소로 변하였다. 사선을 빼앗아 경회루에 끌어들여 못 위에 연결하여 놓고 그 위에 채색 무대를 만들어 첫째 만세, 둘째는 영충, 셋째는 진사라 하였는데 세산이 높지기 치솟아 사치와 화려함이 극치에 달하였다. 궁정과 사우를 연이어 짓고 어느니 보이도록 온갖 기묘한 솜씨를 다 부려 화려한 채색이 눈부셨는데 집을 짓는 데 쓰인 물건은 모두 시인에게서 나왔다. 스스로 시를 짓기를 씩씩한 기운 어린 선동은 푸른 하늘에 치솟았고 신비한 자라 신령스러운 학은 때맞춰 조화되었었다. 조화되었도다. 문영글은 향연에 감동되어 충성스러운 마음이 흡족하고 외로운 계시는 유수되어 오장육부가 타도다. 안개어린 누각의 단장한 자태 용가가 우뚝하고 구름사다리 가관 복루는 아득하도다. 머물러 완상하려고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영원히 잘 살도록 하기 위함이로다라 하였다. 또 문신으로 하여금 세선에 이름 붙인 뜻으로 시를 지어 편하게 쓰게 하고 흥청을 거느리고 한껏 향연하였다. 또 그네 놀이를 벌여서 모두 여름이 지나기까지 철폐하지 않았다. 도성 사방 100리 이내에 금표를 세워 사냥하는 장소를 만들고 금표 안에 들어오는 자는 기회 제수율로 논지하였다. 항상 단기로 새벽과 밤을 가리지 않고 치달리고 왕래하였으며 때로 응시군, 응사군 1만여 명을 설치하여 사냥할 때는 항상 따라다니게 하였다. 저자도 두모포, 제천정, 장단의 석벽, 장의의 수각, 연서정, 망원정, 경회루, 후원 등 곳에서 항상 흥청을 거느리고 밤낮으로 노느며 향연하니 당시 이를 일컬어 작은 거둥, 큰 거둥이라 하였다. 사직북동에서 흥인문까지 인가를 모두 철거하여 표를 세우고 인왕점에서 동쪽으로 타락산까지 크게 민정을 징발하여 높지게 돌성을 쌓았다. 광주, 양주, 고양, 양청, 파주 등의 업을 혁파하고 백성들을 모두 쫓아내어 내수 사이 노비가 살게 하고 해화, 흥인, 광인, 창이 등의 문을 폐쇄해버렸다. 또 나루트를 금지하고 다만 육로와 교량만 통하게 하였으므로 나그네들이 몹시 괴로워하고 뗄나무를 하기도 또한 어려웠다. 창경궁 후원에 높이가 100여 척이나 되는 우대를 쌓고 이름을 서총대라 하였다. 그 위에는 1천 여인을 앉힐만 하였으며 그 아래는 못을 파고 그 곁에 정자를 지었다. 또 창덕궁 후원에서 경복궁 경회로까지 임시건물 3천여 간을 이어 짓고 망원정 아래의 조수를 끌어들여 창의의 수각 아래까지 파서 통하게 하려고 도감으로 하여금
수도의 길이 너비 고저를 청량하게 하고 거기에 동원될 역부의 수를 헤아려 보니 50여만 명이나 되었는데 다음에 역사를 시작하려다가 미처 성취하지 못하였다. 수리도감, 축성도감을 두고 삼공으로 도제조를 삼았으며 그 나머지 부제조 및 난관, 감력관이 200여 원이나 되었는데 이들을 여러 곳에 나눠 맡긴 결과 백성을 몹시 가혹하게 침탈하였다. 축장군, 축대군, 착지군, 이궁 조성군, 인양전 조성군, 작제군, 유제군 따위를 일시에 아우러 징발하여 독촉에서 부역하게 하니 민간이 소란스러워 집에는 남은 장정이 없었고 유량하거나 피난하에 10집에 9집은 비었다. 부역은 과중하고 양식은 결핍하여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으니 숭례문 밖 노량 사이에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연사는 스스로 그 잘못을 알고 말하는 이가 있을까 두려워하여 경련을 폐지하고 사관은 홍문관을 혁파했으며 지평 이원을 감하였다. 무릇 상소, 상언, 격고 등의 이런 일체 모두 금지하였다. 형벌씀이 극히 참혹하여 낙신, 천참, 부관참시, 쇄골, 표풍을 상전으로 삼았다. 나인을 핍박하는 말을 한 자는 촉상이라 하고 농계에 관계되는 말을 하는 자는 영명한다 하면서 이리저리 얽어 주의를 만들어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다. 또 때로 밀위청을 설치하고 항상 승지를 보내어 죄수를 검문하였는데 포악하고 지독하여 억울하게 죽은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저기 이후에 일기사초에 만약 직언 당론이 있으면 모두 도려내고 삭제하게 했으며 가장 사초도 또한 거둬들이게 하였고 또 인군의 과실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겸대 춘추의 호칭을 모두 혁파하고 타관으로 교사관이라고 일컬어 저기 뒤의 실록을 찬집하게 하였다. 또 스스로 존숭하기를 헌천, 홍무, 경무, 위무라고 하고는 하례를 받고 대사령을 선포하였다. 예로부터 난폭한 임금이 비록 많았으나 연산과 같이 심한 자는 아직 있지 않았다. 아이고. 낚시는 당근질로 심문하는 것이고 촌참은 마디마디 잘라 죽이는 것이다. 쇄골 표풍은 뼈를 발라 바람에 날리는 것이다. 촉상은 위에 저촉되었다는 뜻이다. 중종실록 1권 영종 1년 9월 2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대신들이 모두 아뢰기를 수경, 장녹수, 수경, 전전비, 숙원, 김귀비 등 세 사람은 모두 화근의 장본인이니 마땅히 속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아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모두 차명의 차옥 가산을 정몰하였다. 또 아뢰기를 폐주가 쓰던 헌천 홍무의 금인 및 상서원에 간직된 여러 화압과 성명표는 모두 철폐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폐주가 기르던 사나운 짐승은 없애버리고 날 짐승은 놓아보내며 매우하게는 무사에게 나눠 주소서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연사군 일기 1권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2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삼공 육경 승종은 병조 당상 및 박원종, 유순정 성희안에게 명하여 항상 빈청에 출근하되 날마다 돌아가며 당직하면서 여러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 또 운수군, 이효성, 이계남, 유자강, 김수경 등에게 명하여 계속 창덕궁에 머물러 숙직하게 하였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2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홍수기의 직첩을 도로 주어 자수궁에 들게 하고 수기는 성종의 후궁으로 폐주가 직첩을 빼앗고 궁에서 내쫓았다. 박승들의 벼슬을 복직시키고 동서 검표의 검표를 혁파할 것을 명하였는데 모두 대신의 말을 쫓은 것이다. 대신들이 아뢰기를 명일 벼슬아치를 보내어 종묘와 사직에 제사 지내고 고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장교하였다. 중종실록 1권 영종 1년 9월 2일 무인 여섯 번째 기사. 전왕을 교동에 안치하였다. 밤 이고에 봉사 안윤국이 와서 아뢰기를 폐주는 갓을 쓰고 분홍옷에 띠를 띠지 않고 나와서 땅에 엎드려 가마에 타며 말하기를 내 제가
내가 큰 죄가 있는데 특별히 상의 덕을 입어 무사하게 간다 했으며 패비 신시도 또한 정청궁을 나왔습니다 하였다. 그사하는 날 비로 하여금 이 궁에 옮겨 있게 하였다. 전왕이라.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3일 기묘 첫 번째 기사. 박원종 등이 모두 의논하여 아뢰기를 폐주를 강봉하여 군으로 삼는 것을 노상군의 예와 같이 하고 폐주의 후궁으로 봉작된 자는 따로 둘 것이며 여러 번의 가흥청 운평 등은 아울러 석방하소서. 오직 취홍원의 흥청만은 내의 영원으로 옮겨내었다가 총애를 받은 자를 분별한 뒤 석방하되 내탕의 보물로서 일찍이 흥청해 주었던 것을 조심하여 반납하게 한 뒤에 내치소서. 양골의 궁성문을 열고 해화문 창의문은 그대로 닫을 것이며 제로의 나루와 다루는 옛날대로 통행하게 하소서. 폐주조에 쫓겨난 재상으로 쓸만한 사람 및 죄 없이 직첩을 빼앗기고 파직당한 사람은 마련하여 아뢰게 할 것이며 여러 관직 중에서 이미 혁파한 것은 옛날대로 다시 설치하고 신설된 것은 아울러 모두 혁지하소서. 응방의 여러 일은 일제 혁파하고 여러 마국간의 말은 좋은 것을 가려 옛날대로 내위의 사복시가 맡아 기르게 하되 그 나머지는 처분하소서. 제업의 수령을 급속히 차출하여 보내고 성균관은 급속히 수리하여 위판을 도로 봉안할 것이며 여러 학당은 아울러 수리하여 복구하게 하소서. 여러 내역서는 아울러 모두 혁파하고 쓰던 잔물은 모두 회사에 돌려줄 것이며 전관의 목장은 옛날대로 다시 설치하소서. 나인 가운데 전전비, 장록수와 같은 무리 및 취홍은 청환각, 회사각의 나인으로서 총애를 받던 자는 내관으로 하여금 분별하여 서게 하게 하고 사패가 있는 공사처는 아울러 본역에 수여안할 것이며 또 얽매하였거나 빼앗아 사는 집과 전매는 조사하여 주인에게 돌려주소서. 연안전을 회복하고 해안전을 파하여 그 신들은 묘소에 묻어 농후를 부르지 말게 하소서. 수리, 축성 등 도감을 파하되 그 목석 철물을 아우러 해사로 옮기게 하고 공사천으로 나인의 족친이라 일컬어 내수사에 소속하였던 자는 각각 그 역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갑자 이후 죄를 입는 사람으로 가산을 정물당한 자는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고 죽은 사람으로 고신을 거두었던 자는 아울러 도로 주소서 하니 좋다고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1권 준종 1년 9월 3일 기묘 두 번째 기사. 박원종 등이 의논하여 전 왕을 봉하여 연산군으로 삼았다. 중종실록 1권 준종 1년 9월 3일 기묘 세 번째 기사. 박원종, 유순정, 성희안 등이 아뢰기라. 이번 이 거사는 신등이 수청하여 계책을 결정하고 여자광도 와서 모의에 참여했습니다. 신수군, 신수영, 임사홍 등은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큰 공을 이룰 수 있었으므로 이미 제거했습니다. 그 자제들을 아우러 부처하여 후환을 방지하소서 하였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3일 기묘 네 번째 기사. 박원종이 아뢰기를 전일 거사할 때 성희안을 시켜 신계종을 가서 보고 귀뜸하는 말로 타일렀으나 조치려 하지 않았고 거사하던 날에는 또 요긴한 곳을 지키게 하였는데 가지 않다가 이튿날 일의 기틀이 이미 정해진 뒤에야 이르렀으며 부마 민자방은 진 앞에 나서서 빈번히 왔다 갔다 한 것을 보아 딴 마음을 먹은 것이 틀림없으므로 아울러 가두게 하인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죄가 만약 이미 뚜렷하였다면 그때 반드시 제거했을 것이다. 아마 그럴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가두었을 듯하다 하니 원정동이 아뢰기를 이 때문에 품달아 위의 재결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울러 석방하고 추국하지 말라 하였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3일 기묘 다섯 번째 기사. 박원종, 성희안 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치지방은 폐주의 여러 아들과는 인척간이니 만약 일찍이 도모하지 않으면 뒤에 반드시 우익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아울러 부처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임사원 같은 자는 본디 간신으로 일찍이 대간의 논박을 입어 조정에 영납되지 못한 지 오래였는데 갑자 이후로 부자가 모두 뜻을 얻어 폐주의 뜻에 영합하고 아첨하였으니 진실로 중하게 논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는 일신에만 국한시키고 연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처리하겠습니까? 감히 품달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성에게 물으라 하자 정성 등이 회개하기를 아랫바가 매우 마땅합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3일 기묘 6번째 기사 대신 등이 모두 아뢰기를 일체의 법제는 모두 성종조의 예의에 의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경연에서 군신을 접하는 등의 일을 마땅히 속히 마련하여 행하고 또 중궁 책봉에 관한 일은 아직 대비의 분부가 없으시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속히 마련하여 아뢰라 하였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3일 기묘 7번째 기사 전가기를 경기 전라 황해 경상도 등에 글을 내려 금으로 승금초를 봉진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사옹헌의 물선은 이미 수를 감하게 하였다. 소 1차로 봉진하는 물건 및 어부들이 바치는 것도 아울러 헤아려 감하게 하라 하니 대신 등이 아뢰기를 위의 분부가 이에 이르시니 일국 신민의 복입니다. 근래 민생이 공경에 빠져 살 길을 잃고 떠돌아다니게 되었는데 저기하신 처음에 묵은 패단은 모두 혁파하시니 신등은 끝없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3일 기묘 8번째 기사 영의정 유순 우의정 김수동 등이 아뢰기라 근자의 임금의 도리를 크게 잃어 천명과 인심이 이미 전하께 돌아온 지 오래이니 이번에 이 거사는 진실로 신하들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같은 큰일은 수창하기가 어려운데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은 분연히 몸을 돌보지 않고 의리를 부리짖어 무리를 일깨워 한 사람도 형벌하지 않고 큰 공을 이루었으니 마땅히 보상하여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도 생각하였다. 설레를 상과히 아뢰라 하였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3일 기묘 9번째 기사 대신 등이 아뢰기를 근자의 사명이 잇따른 탓으로 영로가 조폐하여 비록 4, 5일 길이라도 10여일이 지나야 바야흐로 목적지에 이르며 간혹 사산말을 타는 이도 있습니다. 당장의 근무로는 이보다 앞서는 것이 없으니 그 소복시킬 절목을 마련하게 하소서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3일 기묘 10번째 기사 전가기를 금으로 대궐에 나오는 제상에게는 앞서대로 공개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3일 기묘 11번째 기사 박원종 등이 아뢰기를 신수건, 신수견, 신수영, 윤고의 아들과 사위 및 신승복은 모두 원방에 부처하소서 하니 좋다고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3일 기묘 12번째 기사 박원종 등이 또 아뢰기를 장수경의 집종 만석 귀동 전수경의 집종 중산 김수건의 집종 말응삭 등은 전일의 기세를 믿고 남의 집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기도 하는 등 의롭지 못한 일을 자행했으니 형추하여 취재하소서. 그리고 신금선, 김숙과 최수건, 장선, 전동 등의 집은 아울러 정몰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4일 경진 첫번째 기사 박원종에게는 승록을 가자하여 의정부 좌참찬을 제수하고 성희안에게는 자헌에 초자하여 형조판서를 제수하고 유순정에게는 승정을 초자하여 정성의 아뢰므로 인한 초자하였다. 정성의 아뢰므로 인한 것이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4일 경진 두번째 기사 노인 등이 대궐들에서 절하며 하리하니 스를 하사라고 명하였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4일 경진 세번째 기사 성균관 생훈 이도 등이 전을 올려 하례드렸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4일 경진 네번째 기사 대선 반우영 지비 김사원 장령 김언평과 김지가 아뢰기를 강원도 관찰사 신자근은 성종조의 주의를 얻었는데 근자에는 초방의 친석으로 임사홍에게 빌부터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관찰사는 중위민이 마땅히 속히 개정하여야 합니다. 또 우리 국가는 삼면으로 적을 받아 변경의 경계를 봉수가 아니면 속히 전달할 수 없으며 순장도 또한 야경을 주관합니다. 모두 군무의 중대한 일인데 폐수가 혁파했으니 다시 세우게 하소서.
가산군수 김세용, 안악군수 서복경, 남원판관 윤삼수, 수원판관 김숙당, 정주목사 김문경, 남원부사 조상, 강화부사 장준선, 연원도 찰방 김세영은 나인에게 빌부터 일에 이르게 하였으며 이장길은 의성현령으로 아직 품질이 차지 않았고서는 특별히 부정에 올랐습니다. 그 나머지 잡직을 함부로 제수한 자도 잠은 많은데 역시 나인에게 빌붙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주치하소서. 또 당상의 중요한 풍계는 가볍게 울려서는 안 됩니다. 의원과 같은 무리는 본래 천한 소임인데 폐주 때는 술업을 정통하고 졸렬한 것을 가리지 않고 높은 풍계에 올려주었으니 선왕의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아울러 품계를 내려 서용하소서. 정세명은 감력으로 당상에 올랐고 박세주는 군수로 이 품에 올랐으니 모두 폐세자빈의 친속인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오니 개정하소서니 정승에게 물으라 전교하였다. 정승 등이 아뢰기를 대관의 말이 매우 마땅합니다. 아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정실록 1권 중종 1년 9월 4일 경진 5번째 기사. 팔도에 글을 내려 쇠고기를 봉진하지 말게 하였다. 폐왕 말년에 각도에 상공하는 물건이 오히려 입에 맞지 않는다 하여 각도에 글을 내려 쇠고기를 봉진하게 했는데 각 지방의 수령들이 죄를 받을까 두려워 하루에 9마리의 소를 잡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정실록 1권 중종 1년 9월 4일 경진 6번째 기사. 팔도에 글을 내려 최청여사 최은견사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속히 돌아오게 하였다. 폐왕이 창기를 멋대로 희롱하고서 오히려 부족하여 또 사족의 딸을 나눔하고 싶어 숙이를 간택한다 칭탁하고 육조의 참판을 명하여 파견하였는데 이름을 최청여사라 했으며 최은견사와 함께 일시에 나누어 보냈었다. 중정실록 1권 중종 1년 9월 4일 경진 7번째 기사. 대신 등이 모두 아뢰기를 청사위사 청승습사를 전례에 상고하여 자출 파견하소서니 가하다 전교하였다. 중정실록 1권 중종 1년 9월 4일 경진 8번째 기사. 예조판서 송일이 아뢰기를 금으로 조참 때 백관은 조종조의 예에 의하여 면포 달령을 입도록 하소서 하였다. 폐왕이 명하여 백관은 모두 비단 달령을 입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조참은 매월 4회 왕이 정전에 친히 임모하여 백관에게 사할하고 계사를 듣는 것을 말한다. 중정실록 1권 중종 1년 9월 4일 경진 9번째 기사. 대신 등이 아뢰기를 선왕조의 승정원의 주소는 다만 이원뿐이었는데 폐왕이 이원을 더 두었습니다. 이 원을 가마솥사니 가하다 전교하였다. 중정실록 1권 중종 1년 9월 4일 경진 10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대내에 들여온 악기민 아상복 홍단장 정대 업무에 소용되던 여러가지 물건은 만약 조정조로부터 상고에 간직해 두었던 것이라면 그대로 두되 회사에서 진상한 새로 만든 물건은 밖에 내보내는 것이었단가 아니 모두 아뢰기를 상의 본부가 지당합니다 하였다. 중정실록 1권 중종 1년 9월 4일 경진 11번째 기사. 업문청을 혁파하다. 중정실록 1권 중종 1년 9월 4일 경진 12번째 기사. 전판서 김은기를 청사 위사로 삼고 전관찰사 임유경을 청승 습사로 삼았다. 중정실록 1권 중종 1년 9월 5일 신사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중정실록 1권 중종 1년 9월 5일 신사 두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앞서 나누어 유배되었던 주인은 이미 직첩을 주어 서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나누어 유배되었던 사람들은 이름을 써서 개품한 뒤에 서용하는 것이 옳은데 이조병조가 이번 정사에 의망하였으니 그 임용의 당부를 정승에게 물어보라 하니 우의정 우수동이 회개하기를 먼저 분달하지 않고 갑자기 의망하는 것은 이 병조가 과연 잘못입니다. 그러나 홍문관 대간과 같이 은사로 죄를 진 자는 이제 천거하였어도 되기 때문에 의망했을 것입니다. 하니 전가기를 갑자년 이후에 원사로 죄를 진 자는 정승이 아랜 바에 의하여 서용하고 또 갑자년 전후의 자범으로 죄를 진 사람도 또한 모두 서게 하여 만일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쓰고 내관으로 죄를 지어 나누어 유배되었던 자 및
직첩을 거둔 자도 또한 모두 놓아보내되 혹 직첩을 도로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상의 하교가 지당하다고 회개하였다. 충종실록 1권 충종 1년 9월 5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우의정 김수동이 아래기를 신은 병조 참이 김수정, 본명은 수경인데 뒤에 정으로 고쳤다가 얼마 안 가서 옛 이름을 회복하였다. 동복 형제입니다. 지난 3월에 어머니 상을 만나서는 단상 제도를 감히 어길 수 없어 최복을 벗고 복직하여 고기 먹기를 예와 같이 하였습니다. 지금 세법을 폐지하고 한결같이 예법을 준수하게 되어서는 신등이 직책을 벗어버리고 상을 맞으려 하였으나 다만 저기하신 처음에 의논할 일이 몫이 많으므로 감히 사정을 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큰일이 이미 정하여져 대충 옛 제도를 회복하였으니 신은 수정같이 하직하여 상 맞추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정승 및 육조 판서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영의정 유순 등이 아래기를 상제는 본디 중대한 것이어서 단상제도가 다시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김수동은 다시 상을 지켜 복제를 마치는 것이 심히 의리야 맞으나 다만 지금 개혁하고 바로 잡아가는 이때에 옛 정체를 회복하려면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맡겨진 임무가 중요하니 채직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선홍제에 기복하는 법이 있었던 만큼 우선 이 예를 조차 그대로 행공하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만 만약 해조로 하여금 마련하여 하게 하면 절목이 반드시 많아 여러 날 출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 기복첩을 내리지 말고 임시 방편으로 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수정은 사직하여 상을 마쳐도 무방합니다. 하였다. 유순이 혼자 아래기를 신은 늙고 우둔하여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의정 김수동으로 하여금 예전대로 행공하게 하여 무릇 건의하고 개혁하는 등의 일을 함께 의논해서 하도록 하소서 하니 가하다 전교하였다. 충정실록 1권 충정 1년 9월 5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선 등이 아래기를 홍경주는 심지가 순수하고 건실하여 큰 일을 맡길만 합니다. 더구나 이번의 변혁기에 공로가 또한 컸으니 승지의 결혼이 있으면 그를 차임하소서 하니 전가기를 정성의 아랫말은 이미 알고 있다. 마땅히 여러 재성과 의논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우의정 김수동이 같은 말로 아래기를 관직을 제수할 때 만일 사품이면 상품에 올리고 상품이면 이품에 올리는 것이 전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혹 사품 단상에 오른 자도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쓰는 것은 마땅히 각각 그 그릇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더구나 경주는 심지가 순수하고 근실할 뿐만 아니라 또한 큰 공로가 있으니만큼 마땅히 크게 임용하여도 되니 비록 승지직을 제수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아니 전가기를 아랜대로 차임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5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박원종 등이 아래기를 폐세자 및 창녕, 양평 등이 성 밖에 가까이 있었으나 온당하지 못하니 외진 군업을 골라 안치하고 관에서 먹는 것을 주며 자빈 출입을 금하소서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모두 아래기를 이황은 정선, 이는 수완, 이성은 제천, 이 돈수는 우봉에 보내어 모두 관가 근처에 안치하되 그 담을 높지게 쌓고 항상 문을 잠그게 하소서. 그리고 옷과 먹는 물품의 출납은 관인으로 하여금 감독 관장하게 하고 그 공급은 소재처 관장의 쌀로 하되 관노비를 시켜 음식을 마련하여 또 군사로 하여금 수직하게 하고 일이 있건 없건 수령은 매월 월말에 관찰사에 보고하게 하소서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중정실록 1권 중종 1년 9월 5일 신사 여섯 번째 기사. 팔도 관찰사의 글을 내려 다리를 봉진하지 말게 하고 이미 수합한 것은 각각 그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였다. 다리는 머리에 꽂는 것을 말한다. 머리 장식. 중정실록 1권 중종 1년 9월 5일 신사 일곱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동서 잠실은 선조에서 설치한 바이니 회복하지 않을 수 없다. 종묘 영양전 문서전 연원전의 진지 차비 국위령 및 기신제의 일을 맡은 내관을 예전대로 다 설치하는 것이었다는가 하니 모두 아래기를 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중정실록 1권 중종 1년 9월 5일 신사 여덟 번째 기사. 예조판사 송일이 아래기를
금년은 생원 진사 문무가 식년입니다. 시제를 이미 각도에 내보낼 거자는 알지 못하는 이가 없으며 고래도 아닙니다. 참근대 파방하고 오는 정묘년에 구제에 의하여 고쳐 시험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가하였다. 중정실록 1권 중종 1년 9월 5일 신사 9번째 기사 박원정 등이 아뢰기를 내관 최근은 마음씀이 간사하여 전 왕조의 임금의 뜻에 영합하면서 나쁜 마음을 가지도록 유도하였으며 속임수도로 꾸며서 죄를 읊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았으니 죄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참컨대 형장을 치고 원방에 붙여왔었으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중정실록 1권 중종 1년 9월 5일 신사 10번째 기사 영의정 뉴슨 우의정 김수동이 아뢰기를 김흥수, 고세복, 김공적, 하종회 등은 모두 미천한 사람으로서 본래 공로도 없었는데 폐주의 조정에 불차로 촉탁되어 높은 벼슬에 이르렀습니다. 하물며 지금 대간이 이 때문에 여러 차례 논박하니 좋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흥수의 정헌 가자, 고세복의 자헌, 가정 가자, 김공저, 하종의 가성가자를 이번 정사에서 개정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충공도는 다시 충청도로 이끌기를 청하며 경기에 입속된 아산, 평택, 직산, 진천 등 고을은 아울러 본도에 다시 예속시키고 신설한 신언도를 혁파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겸 시강관을 혁파하고 겸 경영관을 옛 호칭을 회복할 것이며 봉성전, 태일전의 참봉을 예전대로 다시 설치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평성군 박원종 일찍이 중국에 갈 사신으로 치하되었는데 고쳐 차임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아니 가하다 전교하였다.